왜 며느리가 저를 피했는지 그 답은 오래전부터 숨겨져 있던 그 사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선희는 아침 햇살에 젖은 마당을 정리하다가 현관 앞에 서 있는 며느리 지연과 마주했다. 지연의 손에는 아이의 가방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다. 지연아, 오늘은 밥이라도 먹고 가라. 선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지만 지연은 눈도 제대로 마주치지 못한 채 한 발 물러났다. 어머님, 오늘은 좀 죄송해요.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그 사람이. 말끝을 흐린 지연의 얼굴은 긴장한 사람처럼 굳어 있었다. 그 사람? 누가? 어머님은 아실 거예요. 지연은 그 말만 남기고 급히 돌아섰다. 선희는 문 앞에 서서 방금 들은 말의 의미를 여러 번 곱씹었다. 아실 거예요? 그 사람? 지연이 자신을 피한 이유가 자기와 관련된 어떤 사람 때문이라니. 기묘하게 얽힌 감정의 실타래가 목을 조여오던 그 순간 문 뒤에서 바람이 스며들 듯 선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날부터였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눈빛이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방향으로 변한 건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자. 그날 아침도 선희는 평소처럼 반찬을 챙겨 아들 준호 부부의 집으로 갔다. 손주에게 먹이려고 준비한 미역국은 김이 모락모락 올랐다. 문을 열어준 건 준호였다. 엄마 왔어? 지연이는 조금 전에 나갔어. 또 어제도 일찍 나갔잖아. 요즘 회사 일 때문에 바빠서 그래. 하지만 이상했다. 지연은 분명 전날 자신에게 점심에 들른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아무 말도 없이 나갔다고? 선희는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넣으며 말했다. 너희 싸운 거 아니지? 아니야, 그런 거 없어. 엄마가 너무 걱정하니까 그러지. 하지만 준호의 표정을 읽어내는 건 선희에겐 너무 쉬운 일이었다. 아들은 말을 숨길 때마다 입술을 한번 깨무는 버릇이 있었다. 그 순간 부엌 식탁 위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다. 준호는 얼른 손을 뻗어 폰을 뒤집었다. 아빠한테 전화야? 아니, 그냥 회사. 그의 손등이 떨렸다. 선희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쪽이 이미 불편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며칠 후 손주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을 때였다. 지연은 계속 주변을 살피며 누군가를 피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지연아, 어디 아파? 왜 자꾸 얼굴빛이?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햇빛이 강해서요. 하지만 지연은 선희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마치 선희를 보기가 두려운 사람처럼. 아이를 태운 그네가 흔들릴 때 지연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지연은 벗어둔 가방에서 재빠르게 폰을 꺼냈다. 지금은 말 못해. 내가 왜? 지연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다. 통화를 끊고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누구야? 준호야? 아니요. 짧은 대답 속 알 수 없는 그림자가 흘렀다.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 뚜렷해졌다. 선희가 말을 걸면 피했고 선희가 무언가를 해주려 하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대답은 항상 짧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연이 선희의 손길을 피하며 말했다. 어머님, 그 사람 얘기는 정말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 사람? 누굴 말하는 거야?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오래 참아온 오해가 틀어지려는 순간처럼. 선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뭘 모른 척 했다는 거지? 그날 밤 선희는 남편 성우와 저녁을 먹으며 말했다. 지연이가 날 피하는 것 같아. 성우는 신문을 내리며 말했다. 민감해서 그래.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아니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아. 그 사람 얘기를 하더라고. 그 사람?
성호의 손이 잠시 멈췄다. 신문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당신은 아는 사람 있어? 누군가 나 때문에 지연이가 나를 피할 이유가 될 만한 사람. 모르지. 그런 사람이 왜 있어? 하지만 말투가 너무 빠르고 건조했다. 선희는 남편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다. 성호는 거짓말을 할 때 눈을 자주 깜빡였다. 지금처럼. 며칠 뒤 선희는 남편의 서랍을 정리하다가 누렇게 바랜 봉투 하나를 발견했다. 겉면에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다. 선희 씨에게. 하지만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다. 봉투 속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어린 남자아이와 젊은 여자가 함께 찍힌 사진. 그리고 사진 뒷면에는 단 한 문장. 약속 잊지 말아요. 선희는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을 느꼈다. 누가 보낸 걸까? 왜 남편 서랍에 그대로 있었을까? 그리고 왜 며느리가 자신을 피하며 그 사람이라는 말을 했을까?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지연과 어딘가 닮아 있었다. 며느리를 다시 만난 건 아이 유치원 행사 날이었다. 지연은 평소보다 더 긴장한 얼굴이었다. 선희를 보더니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지연아, 지난번에 말한 그 사람 누군데? 지연은 짧게 숨을 들이켰다. 정말 모르세요? 몰라. 말해줘야 알지. 하지만 지연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제가 먼저 말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누구 때문인데? 그 사람 어머님이랑 아주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선희의 가슴을 서서히 조여오는 칼날 같았다. 그 주말 선희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그때 맞은편 가게에서 다툼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가 이름을 불렀다. 아니, 성호 씨가 그걸 아직도 숨기고 있어? 성호. 남편의 이름이었다. 선희는 멈춰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다시 들렸다. 지연이 그거 알고 난 뒤로 완전 무너졌다니까. 지연 이름까지? 선희는 천천히 뒤돌아봤지만 목소리의 주인공은 이미 사라진 뒤였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 지연과 성호, 이 두 이름이 이어 붙는 것만으로도 가슴속 불안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선희는 남편의 서랍에서 다시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돋보기를 가져와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눈매, 코, 입선. 희미했지만 지연과 너무 닮아 있었다. 설마 그럴 리가. 하지만 그럴 리 없는 일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깊게 흔든다. 그때 남편이 방에 들어왔다. 그 사진 어디서 찾았어? 여보, 이게 뭐야? 이 여자 누구야? 성호의 표정이 굳었다. 과거 일이야. 말하면 복잡해. 지연도 아는 과거야? 남편이 입술을 깨물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며느리 지연은 그날 밤 혼자 집 앞 계단에 앉아 있었다. 선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지연아, 너 나 왜 피하니? 지연은 긴 침묵 끝에 말했다. 어머님이 정말 모르시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럼 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왜? 그 사람 어머님과 아버님 그리고 저 모두에게 상처가 될 사람이에요. 그 말 뒤에 이어진 침묵은 무겁고 깊었다. 지연은 손을 떨며 덧붙였다. 제가 먼저 말하면 가족이 무너질 거예요. 선희의 가슴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가족을 무너뜨릴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며느리가 자신을 피했다는 말. 그리고 남편이 숨기고 있는 과거. 이제 선희는 알 수 있었다.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단 한 사람, 그 사람. 이 존재한다는 걸. 선희는 점심으로 간단히 된장찌개를 끓였다. 밥상에 올려놓고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준호야, 오늘 지연이 점심 먹으러 오니? 오늘은 안 올 것 같아요. 회사 일정이 좀 길어져서.
선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왜 이렇게 피하는 걸까? 아무래도 뭔가 있구나. 손주가 다가와 장난감을 흔들었다. 할머니, 왜 지연이 안 와? 글쎄 엄마가 바쁜가 보지. 하지만 마음속에는 무겁고 날카로운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 사람이 정말 무슨 일을 한 걸까? 성우는 집안에서 유난히 조심스러워졌다. 신문을 읽는 척 하면서도 손끝이 떨리고 방문을 닫을 때 작은 소리 하나에도 민감하게 반응했다. 무슨 일 있어? 선희가 물었다.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옛날 일 생각났어. 하지만 선희는 알고 있었다. 별일 아닌 일이 있을 리가 없어. 그날 밤 성우는 사진 봉투를 서랍 깊숙이 숨기면서 자신의 마음 한 구석이 이미 폭발 직전임을 알고 있었다. 며느리 지연에게 걸려온 전화 한 통. 왜 전화를 안 받아요?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지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한참 숨을 골랐다. 죄송해요.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어요. 선희는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공포와 긴장으로 얼룩졌다. 저건 도대체 누구 때문이야? 손주를 안아들고 있던 선희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날 저녁 선희는 거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누군가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림자가 어둠 속에서 잠시 멈췄다가 사라졌다. 누구야?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정작 대답은 없었다. 성우가 들어와 차 한 잔을 건넸다. 왜 혼자 나가서 서 있어? 추워서 감기 걸린다. 아니야,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이미 긴장으로 굳어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며칠 전 발견한 사진 봉투. 선희는 그 속에서 편지를 꺼냈다. 편지는 짧고 담백했다. 약속 잊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글씨체는 정성스러웠지만 내용은 오히려 위협적이었다. 시간이 지났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선희는 혼잣말을 하며 봉투를 서랍 속 깊이 넣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의심과 불안이 뒤엉켰다. 혹시 지연이 이걸 알고 나를 피한 건 아닐까? 지연은 잠시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아이를 재우고 난 뒤 혼자 창문을 바라보며 말했다. 어머님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전화가 울렸지만 지연은 받지 않았다. 손끝이 떨렸고 마음속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얽혀 있었다. 말하면 안 돼. 이건 가족 모두에게 상처가 될 일이야. 그 순간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엔진 소리에 지연은 몸을 움츠렸다. 그 사람 또 온 걸까? 준호는 아들의 어린이집을 데리러 나왔다가 선희와 마주쳤다. 엄마 왜 이렇게 자주 오세요? 선희는 웃었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그냥 아이가 보고 싶어서. 알겠습니다. 근데 지연이가 요즘 좀 피하네요. 말은 간단했지만 준호의 눈빛에는 말하지 말아야 하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선희는 집에 돌아오자마자 우편함에서 익숙하지 않은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이름조차 없었고 내용은 단 2줄이었다. 모든 게 드러나기 전에 멈추세요. 아니면 모두가. 손이 떨렸다. 누가 이걸 보내는 거야? 편지를 꼭 쥐고 있는 순간 불안이 마음속을 채웠다. 이 사람 과거와 지금을 모두 연결하고 있어. 며느리와 선희가 시장에서 우연히 마주쳤다. 지연은 순간적으로 눈을 피했다. 어머님, 저 그냥 뭐야, 지연아? 왜 자꾸 피해? 하지만 지연은 한 발 물러나며 중얼거렸다. 죄송해요. 제가 먼저 말하면. 선희는 그 말을 붙잡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능성을 돌렸다. 말하지 못할 이유가 그 사람 때문이라니. 그날 밤
선희는 집안을 조용히 걸었다. 남편 성우는 TV 앞에 앉아 있었지만 눈은 멀리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여보, 이제 다 말할 때가 된 것 아니에요? 아직 아니야, 선희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 순간 선희는 알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 이 모든 갈등의 중심에 있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 선희는 아침에 집 앞 현관을 청소하다가 바닥에 작은 구두 자국을 발견했다. 누가 여기 다녀간 거지? 손끝으로 자국을 만지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다. 성우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말했다. 누구 자국이야? 우리 손주 거도 아니잖아. 응, 몰라. 어쩐지 기분이 나빠. 두 사람 사이에 묘한 침묵이 흘렀다. 선희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혹시 지연이 아니라 그 사람? 며칠 후 선희는 지연과 점심을 함께했다. 지연은 식사 중에도 수시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 무슨 일 있어? 선희가 물었다. 지연은 잠시 머뭇거리다 겨우 대답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좀 바빠서요. 선희는 눈치를 채고 마음속에서 추궁했다. 별일 아닌 일이 있을 리가 없는데 그 사람 때문인가. 지연의 얼굴은 순간 창백해졌지만 선희는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성우의 옛 친구 민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다. 오랜만이다, 성우야. 민재 씨, 무슨 일이에요? 민재는 선희를 바라보며 미묘하게 미소 지었다. 선희 씨 혹시 아셨나요? 예전 일. 선희는 얼어붙었다. 무슨 일인데요? 성우가 민재를 끌어다 차를 내오며 말했다. 아무 일 아니야. 그냥 옛날 이야기 좀 하자는 거야. 하지만 선희는 직감했다. 옛날 일 그 사람이랑 관련 있는 거겠지. 집안은 며칠째 불편한 침묵에 잠겼다. 선희는 저녁을 준비하며 성우를 바라봤다. 여보, 뭔가 숨기고 있는 거죠? 성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응, 아직 말할 수 없어. 준비가 안 됐어. 선희는 혼자 부엌에서 접시를 씻으며 중얼거렸다.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지? 뭔가 심각한 거겠지. 그날 밤 창밖에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선희의 휴대폰에 낯선 번호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밤 기억하세요. 누가 먼저 움직일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선희는 메시지를 여러 번 읽고 난 후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보여주었다. 여보, 이거 뭔가요? 성우는 얼굴을 가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내가 해결할게, 믿어줘. 하지만 선희의 마음은 점점 불안으로 물들었다. 그 사람 이제 우리 바로 격까지 온 걸까? 지연이 집에 전화를 걸어왔다. 어머님, 저 오늘은 그냥 혼자 있고 싶어요. 왜 그래, 지연아? 무슨 일 있어? 말하면 안 돼요. 정말 죄송해요. 선희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뒷머리를 극적였다. 말하지 못할 이유가 정말 그 사람 때문이라면. 손주가 다가와 장난감을 흔들었다. 할머니, 오늘 왜 우울해 보여? 선희는 아이를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이까지 말려들게 하고 싶지 않은데. 성우는 부엌에서 차를 내리며 잠시 멈춰섰다. 선희야, 우리 오늘 밤 조용히 있어야 할 것 같아. 왜 오늘 밤? 그냥 안전하게 지내야 해. 걱정하지 마. 선희는 눈을 크게 뜨고 그를 바라봤다. 안전하게라니, 그 사람이 정말? 말없이 접시를 씻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긴장감이 집안 전체에 퍼졌다. 며칠 뒤 선희는 서랍 속에서 작은 메모 하나를 발견했다. 글씨는 또렷하고 분명했다. 모두가 알기 전에 움직여라. 심장이 요동쳤다. 성우야, 이거. 성우는 표정을 굳히며 한숨을 내쉬었다. 봐서는 안 될 걸 봤구나. 미안해.
선희는 마음속에서 무수한 상상을 하며 서랍을 닫았다. 뭐가 이렇게 복잡해진 거지? 선희는 지연을 만나려 했지만 지연은 카페 테이블을 바라보며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잡고 있었다. 어머님, 저 그냥 말해, 지연아. 믿어도 돼.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내뱉었다. 말하면 다 깨져버릴 거예요. 제발 기다려주세요. 선희는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서 갈등했다.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 그녀의 눈가가 뜨겁게 젖어갔다. 밤, 집안의 전등이 꺼지고 창밖에는 어둠만이 남았다. 성우가 문을 확인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누군가 밖에 있는 것 같아. 선희는 소리를 죽이고 창문으로 바깥을 내다봤다. 멀리서 그림자가 잠시 서성이다 사라졌다. 그 사람 또 온 걸까? 선희는 성우에게 가까이 다가가 손을 잡았다. 우리가 끝까지 버텨야 해.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음 날이 두려웠지만 눈빛은 서로를 의지하고 있었다. 늦은 밤 선희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는 보이지 않았다. 여보, 누군가 전화했어. 성우가 잠결에 물었다. 아, 그냥 스팸일 거야, 끊어. 하지만 선희는 마음이 불안했다. 전화 끊고 난 뒤에도 손끝이 떨렸다. 이 사람 우리 집을 똑바로 알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지연이 선희를 카페로 불렀다. 어머님, 저 오늘 절대 혼자 있는 건 위험해요. 선희는 커피잔을 꽉 쥐었다. 무슨 말이야, 지연아? 지연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사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선희의 마음은 얼어붙었다. 그 사람이 진짜 우리 가까이 있는 거구나. 손이 떨리면서도 그녀는 지연의 말 끝까지 들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부엌 바닥에서 작은 자국들을 발견했다. 이건 분명히. 성우가 옆에서 다가와 살펴보았다. 설마.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숨을 죽였다. 선희는 마음속에서 긴장을 억누르며 서랍을 열어 작은 물건들을 확인했다. 혹시 우리 몰래 들어온 거야? 생각만으로도 등골이 서늘했다. 성우가 전화를 받자 선희에게 속삭였다. 그 사람 얘기야. 조금만 참자. 선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표정을 감췄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분노가 뒤섞였다. 여보, 왜 이렇게 오래 망설이는 거야? 말하면 더 큰 문제 생길 수 있어. 그냥 지켜보자. 선희는 성우의 얼굴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연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카페 문을 열었다. 어머님, 저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선희는 그녀를 붙잡았다. 지연아, 무슨 일이야? 그 사람 예전부터 저희 집에 관여했어요.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선희의 손이 떨리며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단순하지 않다니,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선희는 우연히 성우의 서랍 속에서 오래된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 성우와 한 남자가 있었다. 여보, 이 사진 누군가요? 성우는 얼굴이 굳었다. 오래된 친구야.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복잡해진 거야. 선희는 마음속으로 추궁했다. 오래된 친구, 정말 단순한 친구일까? 밤, 선희는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성우야, 누군가 있어. 성우는 창문을 확인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또 옷 모양이야. 선희는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진짜 우린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 있어야 해. 그 순간 두 사람의 긴장감은 절정에 달했다. 선희는 서랍 속에서 또 다른 메모를 발견했다. 모두가 알기 전에 움직여라. 심장이 요동쳤다. 여보, 이거 봐.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말하지 못한 이유가 다 있어.
믿어줘. 하지만 선희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믿는다고 해도 믿어야 할까? 선희는 성우와 말다툼을 시작했다. 왜 항상 숨기고만 있어? 나도 알 권리가 있어. 말해도 널 위험하게 만들 거야. 그냥 기다리자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심장이 뛰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긴장과 분노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깊은 밤 벨이 울렸다. 선희와 성우는 서로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지연이 떨리는 얼굴로 서 있었다. 어머님, 제가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선희는 지연을 안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 끝이 점점 보이는 걸까 아니면 더 깊은 혼돈이 올까? 카페에서 지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사실 그 사람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선희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 사람? 도대체 누군데? 지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쥐었다. 예전부터 우리 집에 관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가까이에 있어요. 선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럼 지금 우리 바로 옆에? 집으로 돌아온 선희는 성우를 붙잡았다. 왜 아무 말도 안 해, 여보? 성우는 깊게 한숨을 쉬었다. 말해도 넌 걱정만 할 거야. 그냥 믿고 기다려줘. 선희는 그의 표정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믿고 기다리라고 과연 그게 가능할까? 선희는 부엌과 거실을 꼼꼼히 살폈다. 작은 발자국, 살짝 열린 창문, 흔들린 커튼. 모든 것이 불안감을 증폭시켰다. 여보, 이거 혹시 누가 들어온 거 아니야?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그럴 가능성이 있어. 하지만 지금 당장 확인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선희는 손을 떨며 부엌 창문을 다시 닫았다. 더 이상 안심할 수 없어. 밤이 깊어갈수록 선희의 머릿속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성우가 나한테 숨기는 게 있잖아. 그 사람 때문이야. 혼자 중얼거리며 잠 못 드는 밤이 이어졌다. 성우가 잠결에 말했다. 자꾸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선희는 그의 말을 듣고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말만 다정해도 마음속에선 폭풍이 일고 있어. 선희는 우연히 성우의 서랍 속에서 작은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 내용은 짧았다. 모두가 알기 전에 움직여라. 단 선희는 조심. 심장이 두근거리며 머릿속은 복잡해졌다. 이게 무슨 뜻이지? 성우가 왜 이런 걸 숨긴 거야?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성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다. 여보, 그 사람 대체 누군데?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오래된 친구야.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내가 많은 걸 숨겨야 했어. 선희는 고개를 떨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오래된 친구 단순한 친구가 아니잖아. 집안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다. 식사 시간에도 TV를 보는 동안에도 서로 말이 없었다. 선희는 마음속으로 성우를 의심했고 성우는 그 의심을 알면서도 참았다. 여보, 왜 이렇게 조용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생각이 많아서. 말은 단순하지만 둘의 마음은 서로 다른 길로 향하고 있었다. 지연은 다시 카페로 선희를 불렀다. 어머님, 이번엔 진짜 조심해야 해요. 그 사람 우리 가까이에 있어요. 선희는 손을 꽉 잡고 물었다. 정말이야?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해? 눈치라도 못 채게 행동해야 해요. 아니면 일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요. 밤, 성우와 선희는 작은 다툼을 했다. 왜 계속 숨기는 거야? 나도 알 권리가 있어. 말해도 넌 위험할 뿐이야. 믿고 기다리라고 했잖아. 말은 짧았지만 집안에 남긴 긴장감은 거대했다. 선희는 속으로 생각했다. 믿고 기다리라니 믿을 수 있을까? 깊은 밤
선희는 창밖에서 희미한 그림자를 발견했다. 그 사람이 바로 밖에 있는 거야? 성우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괜찮아. 우리 함께 있으니까. 선희는 그 말에도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다. 함께 있다고 해도 마음속 그림자는 점점 커져만 가. 선희는 저녁 식사 후 혼자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움직이면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세요. 선희는 숨을 멈췄다. 이 사람 지연이 말한 그 사람 맞잖아. 성우가 거실로 들어왔다. 누구한테 전화 받았어? 선희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모르는 사람이었어. 이상한 말만 하고 끊었어. 성우의 얼굴이 굳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내가 처리할게. 다음 날 아침 선희는 성우의 서랍에서 또 다른 쪽지를 발견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마. 신중하게. 선희는 성우에게 다가가 물었다. 여보, 이거 대체 뭐야? 성우는 얼굴이 굳으며 말했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나중에 알게 될 거야. 지금은 믿어달라. 선희는 분노와 불안을 동시에 느꼈다. 왜 이렇게 나만 뒤통수 맞는 기분이지? 지연이 다시 집으로 찾아왔다. 어머님, 이젠 숨길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곧 움직일 거예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물었다. 어떤 움직임을 말하는 거야?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말할 수 없어요. 직접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성우는 창가에 서서 멀리 하늘을 바라보았다. 모든 걸 말해야 할 때가 곧 올 거야. 선희는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언제 그게 언제야? 성우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곧, 하지만 준비가 필요해. 마음의 준비가. 선희는 고개를 떨구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준비 언제나 마음이 준비될 수 있을까? 저녁,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저, 성우 씨 계신가요? 선희는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떨며 말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지금 바로 들어가야 해요. 선희는 순간 성우를 떠올렸다. 성우가 말한 그 사람 맞아. 바로 이 사람. 낯선 남자는 조심스럽게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다. 이건 성우 씨에게 전달해 달라고요. 선희는 봉투를 손에 쥐고 떨리는 마음을 다잡았다. 봉투 안에는 성우와 관련된 오래된 문서와 사진이 들어 있었다. 선희는 성우에게 달려가 물었다. 여보, 이게 뭐야? 성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떨구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어. 집안 분위기는 극도로 긴장했다. 선희는 성우를 의심하고 성우는 선희의 의심에 답답해했다. 왜 날 믿지 못해, 선희야? 믿고 싶은데 계속 숨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의 상처를 건드렸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다.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두려움만 남아. 지연이 선희를 급히 불렀다. 어머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이제 곧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선희는 떨리는 손으로 지연을 붙잡았다. 무슨 일이야? 이제 말해줘. 지연은 깊게 숨을 쉬며 말했다. 그 사람 과거에 우리 가족과 깊게 연결되어 있어요.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위험해요. 그날 밤 집안은 고요했지만 불안으로 가득 찼다. 선희는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거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 사람 정말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야? 성우는 침실에서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나와 함께라면. 선희는 그의 말에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그림자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함께 있어도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아. 다음 날 아침 선희는 거실 창가에 서서 주위를 살폈다. 문득 골목 끝에서 낯익은 실루엣이 사라지는 걸 목격했다. 그 사람 여기까지? 심장이 뛰었지만 선희는 조심스럽게 성호에게 물었다. 여보, 혹시 그 사람이 우리 주변에? 성호는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이제 피할 수 없어. 직접 마주쳐야 해. 전날 받은 봉투를 다시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과 함께 작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실을 알 준비가 됐나요? 선희는 성호를 불러 물었다. 여보, 이거 도대체 누구 손에서 온 거야? 성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 사람 내 옛 친구야. 우리가 결혼 전부터 얽혀 있었던. 선희는 머리가 띵했다. 결혼 전부터 그 사람이. 선희는 성호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다. 왜 이제야 말해? 왜 이렇게 나만 속였어? 성호는 눈을 감고 대답했다. 말하면 선희가 다칠까봐 미안해. 분노와 배신감이 선희를 휘감았다. 다칠까봐 그게 변명이라고 생각해? 말끝이 떨렸지만 숨죽인 분노가 터질 듯했다. 지연이 다시 찾아와 조심스레 말했다. 어머님, 사진 속 인물 성호 씨의 과거와 연결돼 있어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어요. 선희는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따로? 네, 직접 확인해야 해요. 그 사람과 마주치면 모든 게 드러날 거예요. 그날 저녁 낯익은 남자가 집 현관문을 두드렸다. 성호 씨 계신가요? 선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있어요. 들어오세요. 남자가 들어오자 성호는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이제 끝을 봐야 할 때가 왔군요. 낯선 남자는 오래된 서류와 사진을 펼치며 말했다. 이건 성호 씨가 숨겨온 과거의 일부입니다. 지금 공개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선희는 손에 땀이 배었다. 왜 이런 걸 지금까지 숨긴 거야? 성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보호하려 했어 하지만 결국 다 드러날 수밖에 없군. 선희는 성호를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제야 진실이 나오는구나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성호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희야, 믿어줘. 내가 다 설명할게. 그 순간 낯선 남자가 말을 이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질 겁니다. 다만 마음의 준비가 필요해요. 낯선 남자가 사진 속 인물과 성호의 과거를 설명하며 말했다. 이 사람은 성호 씨의 전 연인이자 지금까지 우리 가족과 연결된 핵심 인물입니다. 선희는 눈을 크게 떴다. 전 연인 그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내가 숨기려 했던 이유도 그거야. 모두 선희를 보호하려고. 그날 밤 거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다. 성호가 차분히 설명했다. 그 사람과 나는 결혼 전부터 얽혀 있었고 그 사람의 문제 때문에 선희를 위험에 빠뜨릴까 봐 숨겼어. 하지만 이제 모든 걸 공개해야 해. 선희는 눈물이 차올랐지만 분노와 이해가 교차했다. 그러니까 내가 피해자인 건 아니었던 거야, 맞지? 성호는 단호하게 말했다. 맞아,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오히려 믿음이 없었던 내 잘못이지. 다음 날 아침 선희와 성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제 진짜 시작할 수 있을까? 응, 이제 서로 솔직해졌으니까. 선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숨기지 말자. 성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약속할게, 선희야. 모든 걸 다 말할게. 그렇게 긴 그림자와 의심의 시간이 끝나고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마음을 열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말하지 않은 시간, 숨겨진 마음, 오해와 의심이 쌓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마음을 열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삶도 사랑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서로를 믿고 손을 내밀 때 늦은 시작이라도 새로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은 단 하나입니다.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용기, 그리고 다시 마음을 열 수 있는 마음. 그것이야말로 어떤 오해와 갈등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